게으른 것! 내가 먹은 밥값이 얼만데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새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화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어요. 매서운 매질이 연화의 작은 몸에 내려앉았고 연화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어요. 연아야, 아비가 이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 이걸 꼭 간직하거라. 연화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궁궐 라인으로 가기로 하였답니다. 그저 굳게 입술을 다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통 속에 연화는 저녁이 되면 그저 싸늘한 방바닥에 쓰러져 잠들기 바빴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연화의 코끝을 간지럽혔답니다. 앞으로 강산과 연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도령 야담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든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훑고 지나가며 뼈를 애는 듯한 소리를 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몸집의 연화는 얼어붙을 것만 같은 차가운 마루 끝에 위태롭게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해가 져서 사위가 어둑해지기 시작했지만 집안은 온기 하나 없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아버지는 보찜 장수라 집을 비운 지 이미 한참이 흘러 언제 돌아올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마다 새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비수처럼 연화의 여린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대곤 했답니다. 새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닳고 다른 키를 든 채 연화의 어깨를 툭툭 치며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불만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조롱 섞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연화는 새어머니의 숨소리마저도 두려웠어요. 게으른 것! 내가 먹는 밥값이 얼만데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새어머니는 매일같이 연화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퍼부었고 연화는 그 말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녀의 의붓동생들인 최영수와 최영민은 그런 연화를 마치 구경거리처럼 여기며 깔깔대고 비웃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때로는 짓궂게 낡은 집신을 던지며 연화의 작은 몸을 맞추기도 했답니다. 집신은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연화의 마음에 박혔어요. 연화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연화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녘부터 시작되었어요. 뼈마디가 시큰거리는 얼어붙은 손으로 깨진 독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그녀의 첫 임무였죠. 차가운 물은 손끝을 사정없이 얼렸고 이미 붉게 부르트고 갈라진 손은 매일같이 더 깊은 상처를 입어갔어요. 연화는 물을 길어 부엌으로 옮기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밥을 짓고 차가운 마루를 닦는 등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답니다. 그녀의 몸은 늘 천근만근 무거웠고 배고픔과 추위는 일상적인 동반자였어요. 밤이 되면 연화는 겨우 얻은 낡고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소리, 죽여 울기 일쑤였어요.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잠이 들 때면 세상에 자신 혼자만 남겨진 듯한 극심한 외로움이 연화의 작은 가슴을 시리게 파고들었어요.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흘릴 때면 목구멍까지 울음이 차올랐지만 새어머니에게 들킬까봐 두려워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답니다. 연하는 그렇게 홀로 고통을 견뎌내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져갔어요. 그렇게 춥고 배고픈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연하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애써 누르고 있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밤 연하가 식사 준비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오는 순간 그림자처럼 벽 뒤에 서 있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러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오랜 여정으로 인해 더욱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연하를 향한 애틋함이 역력했답니다.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새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더니 낡은 저고리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천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연하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과 그 천조각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답니다. 아버지의 눈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연하야, 아비가 이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 이걸 꼭 간직하거라. 작은 천조각을 풀고 그 안에 고이 쌓여 있던 손가락 한마디 크기만한 흑설탕 한 조각을 연하에 잡고 거친 손에 살며시 쥐어주셨어요. 흑설탕은 갈색빛을 띠고 있었고 손 안에 놓이자마자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고 아주 많이 힘들 때마다 한 조각씩만 맛보렴. 이걸 먹으면 아비가 늘 너와 함께하는 거란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달콤함이 연하의 손끝에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흑설탕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이 고스란히 연하의 마음을 감쌌어요. 연하는 그동안 꾹 참아왔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으로 가득 찬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눈물이었죠. 그 작은 흑설탕은 연하에게 세상의 모든 비난과 고통 그리고 뼈아픈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그녀는 그 흑설탕 조각을 마치 보물처럼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하지만 연하의 작은 위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흑설탕의 달콤한 향기는 연하의 손끝뿐만 아니라 방 전체에 미묘하게 배어 있었고 그것은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후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며칠 뒤 연하가 몰래 흑설탕을 꺼내 아주 작게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으려던 찰나였어요. 문틈으로 그녀를 엿보던 씨가 마치 맹수처럼 달려들어 연하의 손을 낚아챘어요. 새어머니의 눈은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답니다. 이것이 어디서 감히 귀한 설탕을 그것도 몰래 훔쳐서 먹으려 해. 당장 내놓지 못해. 새어머니는
연하의 손에서 흑설탕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고 연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저 손을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연하의 눈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내까지 꽤 이런 귀한 것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다 팔아도 모자랄 판에 이 게으른 것이. 새어머니는 흑설탕 조각을 손에 쥔 채 자신의 자녀들인 최영수와 최영미에게 다가가 자랑스럽게 그것을 나눠주었어요. 최영수와 최영미는 연하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설탕 조각을 받아들고는 개걸스럽게 입에 넣었죠.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기분이었답니다. 새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하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어요. 매서운 매질이 연하의 작은 몸에 내려앉았고 연하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어요. 아픔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을 빼앗긴 상실감과 배신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찜을 정리하던 아버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고통과 자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더 이상 딸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뇌했고 결국 무겁고도 슬픈 결심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차가운 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연하를 아버지가 조용히 불러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떨렸고 얼굴에는 깊은 번민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연하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답니다. 연하야, 아비가 너를 궁궐 라인으로 보낼 수밖에 없구나. 거기 궁궐에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게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연하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마치 머리 위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지는 듯한 충격에 연하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하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답니다. 연하에게 궁궐은 책이나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서나 등장하는 멀고도 미지의 세상이었어요. 그곳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곳, 더 큰 고통과 시련의 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연하는 차마 싫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할 수 없었어요. 새어머니의 눈에 비친 깊은 슬픔과 자신을 향한 미안함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이에요.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연하에게 전해졌어요. 연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여전히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싸늘한 공기 속에서 연하는 낡고 해진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어요. 보따리 안에는 그녀의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씨에게 들킬까봐 밤새도록 품에 숨겨두었던 작은
흑설탕 조각 하나가 전부였죠. 집을 떠나기 전 연하는 한참 동안이나 자신이 자라온 작고 허름한 집을 돌아보았어요. 비록 차가웠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연하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연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였답니다. 아버지는 연하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어요. 연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차가운 한양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어요. 흙길 위에 선 연하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고 망설였지만 다시는 뒤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흑설탕의 희미하고도 달콤한 단내가 연하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고 동시에 연하가 품고 있는 유일한 희망의 향기였죠. 끝없이 이어진 차갑고 낯선 한양 길을 걷는 연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이 거대하고 웅장한 궁궐 안에서 연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곳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되어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그녀를 끌어당길까요? 연하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굳게 입술을 다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답니다. 연하가 궁궐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세상은 습하고 차가운 새다방이었어요. 거대한 궁궐의 한 귀퉁이 창문조차 희미한 지하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연하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무거운 빨래를 주무르는 고된 나날을 보냈답니다. 차가운 잿물은 연약한 손을 거칠게 만들었고 손끝마다 굳은 살이 겹겹이 박여 통증이 가실 날이 없었어요. 비누 냄새와 축축한 옷가지의 눅눅한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맴돌았고 으슬으슬한 한기가 늘 발끝에서부터 올라왔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통 속에 연하는 저녁이 되면 그저 싸늘한 방바닥에 쓰러져 잠들기 바빴어요. 꿈조차 꾸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답니다. 하지만 연하의 귓가에는 언제나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묘한 향기가 맴돌았어요. 희미한 환기구를 통해 새어 들어오는 그 향기는 새다방의 꿉꿉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었죠. 간장과 된장의 구수한 내음, 불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고기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이따금씩 느껴지는 은은하고 달콤한 단내가 뒤섞여 연하의 고단한 일상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답니다. 메마른 연하의 마음속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궁궐의 심장이라 불리는 수락관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향기였죠. 연하는 빨래를 개다가도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그 향기를 따라 무의식적으로 수락관 근처를 서성였답니다. 마치 향기가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어요. 어느 해 질녘 붉게 물든 노을이 궁궐 지붕을 비추는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연하는 마지막 빨래를 널기 위해 안뜰을 가로지르다 우연히 수락관 뒷뜰을 지나게 되었죠.
발걸음 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정적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꽂혔답니다. 그곳에는 궁궐의 최고 책임자인 대령숙수 강산이 홀로 앉아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무용수가 춤을 추듯 유려하고 정교했어요. 그는 뜨겁게 끓인 설탕을 섬세한 도구로 들어 올려 공기 중에서 식혀 투명하고 얇은 비늘 모양의 과자를 빚어내고 있었답니다. 끈적하고 투박한 설탕이 그의 손길을 거치자 마치 살아있는 조각처럼 변하는 모습은 연화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선사했어요. 아버지가 주었던 겨우 흑설탕 한 조각을 움켜쥐고 세상의 전부인 양품었던 연화에게 강산의 요리는 예술 그 자체였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과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창조의 순간이었어요. 강산이 만든 설탕 비늘 과자는 진력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달콤한 향기는 바람을 타고 연화의 코끝을 간지럽혔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난생 처음으로 요리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차갑고 비극적인 궁궐 안에서 오직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비극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녀의 심장이 메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 듯 천천히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얼마 후 궁궐의 돌림병이 돌아 수락관에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야 했어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했기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졌죠. 이에 세다방 나인들 중 몇몇이 수락관으로 임시 차출되어 가게 되었답니다. 연화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연화는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수락관 문턱을 넘어섰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수락관에 발을 들였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고작 주방 한 구석에서 채소를 다듬는 것이었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연화는 흙이 묻은 무와 배추를 잡은 손에 온 정성을 다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칼질 솜씨는 비록 투박했지만 섬세하고 정확했답니다. 그녀의 눈은 칼날 끝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고 손은 물레 돌아가듯 멈춤없이 고르게 움직였다. 사각, 사각, 가볍고 일정한 소리가 이어졌죠. 연화가 무심코 물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내고 있을 때였어요. 옆을 지나던 대령 숙수 강산의 시선이 문득 연화의 칼끝에 멈췄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미동도 없이 연화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은 연화의 손끝을 훑었고 그 속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스쳤답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의 작은 파문이 이는 듯한 찰나였죠. 강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제 갈 길을 갔지만 연화의 심장은 한동안 쿵쾅거렸어요. 그의 시선이 주는 묘한 압박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다방에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마치 폭풍처럼 전해졌어요. 연화는 오늘부터 수락관 나인으로 발령되었다. 연화의 이름이 쩌렁쩌렁하게 불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숨을 들이쉴 틈도 없이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꿈에 그리던 수락관으로 정식으로 가게 된다니 과연 이곳에서 연하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더 거대한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하의 두 눈은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복잡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궁궐의 습하고 어두웠던 세닷방을 벗어나 수락관으로 발령받은 연하는 처음엔 한 줄기 빛을 본 듯 설렜어요.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이내 그녀의 눈앞에는 훨씬 더 혹독하고 숨막히는 현실이 펼쳐졌답니다. 수락관은 거대한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날카로운 칼들이 번쩍이며 재료들을 썰어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온갖 재료들이 익어가는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땀과 열기로 후끈거리는 긴장감이 매일같이 가득했죠. 여기저기서 쟁반이 부딪히는 소리, 채소를 써는 칼소리, 고함을 지르는 숙수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연하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특히 수락관의 최고 권위자이자 모두에게 호랑이라 불리는 대령 숙수 강사는 연하를 그 누구보다 차갑고 엄하게 다루었어요. 그의 매서운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고 그의 지적은 벼락처럼 연하의 미숙한 손끝을 가차없이 꿰뚫었어요. 연하는 강산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어요.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다시 해라 이따위로 해서 누굴 먹일 셈이냐? 어느 날 강사는 연하가 썰어놓은 무채를 단숨에 쳐다보더니 간격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자 물을 매몰차게 바닥에 내던졌어요.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연하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당황스러움과 함께 뜨거운 수치심이 밀려왔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연하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참아냈지만 떨리는 손을 멈출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모든 숙수들이 퇴근하고 수락관이 고요해진 후에도 연하는 홀로 남아 물을 썰고 또 썰었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수락관에는 연하의 칼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물집이 잡히고 이내 터져 피가 맺혔지만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목이 욱신거리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강산의 엄격함 속에서 요리에 대한 그의 진정성과 완벽함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말 거야. 연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더욱 칼을 굳게 쥐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하의 칼질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확해졌어요. 무채는 마치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놓였고 다른 재료들을 다루는 솜씨도 어느새 일취월장했죠. 이제 연하의 칼질 소리는 예전처럼 서툴거나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능숙하고 경쾌한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강사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일관했지만 가끔 연하의 작업 과정을 지켜볼 때면 그의 눈빛에 아주 미묘하고도 짧은 변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연하는 예민하게 알아차렸어요. 차가운 얼음 같던
눈동자 속에 아주 잠깐 따뜻한 빛이 스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 찰나의 변화가 연화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비마마의 탄일 연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궁궐 전체가 분주했고 수락관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바빴어요. 특별히 고난도의 설탕 비늘 과자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수락관에 떨어졌죠. 이 과자는 너무나 섬세하여 숙련된 숙수들도 실패하기 일쑤였어요. 숙수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맴돌았고 모두가 누가 그 임무를 맡게 될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설탕 비늘 과자는 연화가 맡도록 해라. 강사는 예상치 못하게 그 어려운 임무를 연화에게 맡겼어요. 수락관에 있던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연화와 강산을 번갈아 바라보았답니다. 연화 자신도 귀를 의심했어요. 그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투명한 설탕 반죽을 집어들었어요. 반죽의 온기는 그녀의 손바닥에 그대로 전달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얇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비늘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숙련된 숙수라도 어려워하는 기술이었죠.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집중하려 애썼지만 손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없이 시도했지만 설탕 비늘은 번번이 연화해 손에서 부서져 바닥에 떨어지거나 너무 두껍고 불투명하게 만들어져 실패로 돌아갔답니다. 안돼 연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얼굴에는 실망감과 자책감이 뒤섞여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이대로라면 데비마마의 탄일 연회를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하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연하가 고개를 떨구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등 뒤로 익숙하면서도 차분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강산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연하의 어깨에 너머로 그녀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았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하게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연하에 떨리는 손 위에 포개어졌어요. 강산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굳건한 온기가 연하의 불안하고 떨리던 손끝을 서서히 진정시켰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손길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설탕 반죽 위를 미끄러지듯 유려하게 움직였어요. 강산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섬세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이끌어주는 듯하였다. 그 순간 놀랍게도 기적처럼 얇고 영롱하며 완벽한 설탕 비늘이 하나둘씩 완벽하게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고 영롱한 비늘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았답니다. 설탕 비늘 과자가 완성되자 두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주쳤어요. 강산의 차갑고 무뚝뚝했던 눈빛에서 연하는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따스하고도 애틋한 감정을 발견했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샘물이 길고 긴 겨울을 견디고 드디어 봄을 맞아 부드럽게 녹아내리듯 강산의 눈빛은 따스한 봄 햇살처럼
연화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에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 했답니다. 연화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얼굴에는 홍조가 번져나갔어요. 이 알 수 없는 새롭게 싹튼 감정이 무엇인지 연하는 혼란스러웠지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답니다. 설탕 비늘 과자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후 대령 숙수 강산과 수락관, 나인 연하 사이에는 그 누구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감지되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서로를 찾았고요. 수락관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스치는 짧은 순간들조차 연하에게는 가슴 저미도록 소중한 순간이 되었답니다. 강산의 눈빛 속에서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위로와 애정을 잃곤 했어요. 연하는 강산이 자신을 볼 때마다 짓던 미세한 미소 또는 말없이 건네던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설레곤 했어요. 매일 아침 수락관에 들어설 때마다 혹시 강산을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렸고요. 그의 그림자라도 스치면 온 신경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락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갖가지 재료들이 내는 다채로운 향이 뒤섞여 공중에 떠다녔죠. 연하는 뜨겁게 달궈진 기름솥 앞에서 오늘 진상될 전복, 튀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기가 흐르는 싱싱한 전복을 능숙한 손길로 손질하며 연하는 강산과의 다음 만남을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끓어오르던 기름솥에서 갑자기 취익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기름이 세차게 끓어 넘치기 시작했어요. 맑았던 기름은 순식간에 검붉은 연기를 내뿜으며 거대한 불꽃을 치솟게 했고요. 솥은 당장이라도 맹렬한 기세로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시야를 가리는 뜨거운 연기 속에서 연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는 크게 확장되었고 입에서는 미처 터져나오지 못한 비명이 맴돌았어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극심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쳐왔어요. 이대로 끝인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바로 그 아비규환의 순간 대령 숙수 강산이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그는 바닥에 깔린 위험을 보지도 않고 오직 연하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연하 하고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강산은 마치 한 마리 야수처럼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연하의 몸이 그의 단단한 품에 안기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몸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열기에 깜짝 놀랐어요. 강산은 자신의 몸으로 연하를 완벽하게 감싸 안으며 끓어오르는 기름솥을 정확히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답니다. 펑 하는 귀청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기름솥이 터져온 사방에 뜨거운 기름이 폭풍처럼 흩뿌려졌지만 강산의 필사적인 희생 덕분에 연하는 한치의 상처도 없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강산의 넓은 등은 뜨겁게 끓는 기름에 심하게 데어버렸어요.
불길에 그을린 옷 사이로 드러난 그의 살갗은 끔찍한 화상으로 붉게 부어올랐고 곳곳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낮게 새어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연하를 먼저 살피려 애썼답니다. 연하는 강산을 그렇게 만든 것이 전적으로 자신 때문이라는 헤어날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눈앞에서 강산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나만 아니었다면, 연하는 강산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늦도록 그의 의무실에 남아 애타게 그를 간호했어요. 차가운 약재를 갈아 화상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죠. 하지만 강산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는 것 같았고 열기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작은 움직임에도 신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밤이 깊어지고 수락관의 모든 불빛이 꺼진 후에도 연하의 마음은 쉬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연하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강산에 숙소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강산의 방 문을 조용히 열었죠. 잠든 강산의 옆으로 다가가 숨죽여 흐느끼며 약초를 으깨어 만든 연고를 그의 벌거벗은 등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그의 맨살에 닿는 연하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애틋했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마음이 강산에게도 닿기를 바라는 듯 했어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강산의 붉게 부어오른 피부 위로 떨어져 툭 하고 작은 소리를 냈어요. 잠결에 뒤척이던 강산은 고통 속에서도 나지막이 연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의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연아야, 괜찮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연하를 먼저 위로해 주었어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도 자신을 걱정하는 연하를 먼저 위로하는 강산의 모습에 연하는 참을 수 없는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강산의 상처 위에 자신의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속으로 맹세했어요. 강산 어르신이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듯이 저 또한 어르신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강산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찼답니다. 궁궐의 엄격한 금기를 깨고 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깊고 잊을 수 없는 인연이 되었어요. 하지만 궁궐의 차가운 시선과 엄중한 규율 속에서 그들의 위험한 사랑은 과연 이대로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던 사랑이 결국 궁궐의 그림자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강산과 연하의 사랑이 수락관에 숨겨진 꽃처럼 피어나 깊어질수록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가 수락관 한편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늘 대령 숙수 강산의 자리를 탐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부숙수, 최부숙수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하고도 달콤한 기류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의 마음속 시기심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질투에 불꽃이 이글거렸고 굳게 담은 입술은 복잡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마침내 데뷔마마의 탄일 연회가 다가왔고 궁궐 전체가 들썩이는 거대한 축제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수락가는 연일 밤낮 없이 바쁘게 돌아갔고 찜통 같은 더위와 정신없는 소음 속에서 나인들은 땀을 비오듯 흘렸답니다. 최부숙수는 바로 이때가 자신의 야망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격렬하게 울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가장하려고 애썼어요. 연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수락가는 마지막 준비로 더욱 혼비백산이었어요. 연하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설탕 비늘 정과가 놓인 작업대 앞에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어요. 그녀의 옆자리에 있던 궁녀가 급히 연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데뷔 전에 드릴 차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연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중요한 일이었기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 순간 최부숙수의 눈동자가 번뜩였어요. 그는 주위를 빠르게 살피더니 재빨리 연하의 작업대 앞으로 은밀하게 다가섰답니다. 작업대 위에는 연하가 밤샘 작업을 통해 정성껏 빚어낸 설탕 비늘, 정과가 영롱한 빛을 뿜으며 고요히 놓여 있었어요. 투명하고 섬세한 설탕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달콤한 향기가 주변을 감돌았죠. 최부숙수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품속에서 검고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야심과 차가운 결의로 가득했어요. 그 안에는 말린 독초가루가 소리 없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 끈을 풀고 그 회색빛 가루를 조심스럽게 꺼내 정과 위에 흩뿌렸답니다. 독초가루는 마치 싸늘한 눈꽃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며 달콤한 정과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완벽하게 숨겨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하는 차를 준비하고 다시 돌아와 미소를 지으며 정과를 상에 조심스럽게 올렸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산과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피어났어요. 화려한 연회는 무르익고 궁중 악사들이 연주 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어요. 수많은 귀빈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인 가운데 데뷔마마의 수라상에는 궁중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진귀하고 아름다운 음식들이 차례로 올랐어요. 데뷔마마는 수라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유독 아름다운 빛을 내는 설탕 비늘 정과에 시선이 닿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고 섬세한 젓가락으로 정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죠. 순간 데뷔마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떨더니 핏기 없는 얼굴로 짧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이내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정적은 깨졌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여기저기서 놀라움과 혼란에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웅성거림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임금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을 강타했답니다. 데뷔마마께 무슨 짓이냐? 당장 범인을 잡아라!
독살이라는 엄청난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지만 최부숙수는 마치 이 모든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고 미리 준비한 것처럼 태연하게 강산과 연하를 지목했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교한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전하, 대령 숙수 강산과 나인 연하가 늘 불순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급기야는 궁궐의 안녕을 해치고 역모를 꾸미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저들이 독을 탄 것입니다. 최부숙수의 거짓 증언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마치 사실인 양 들렸어요. 강산과 연하는 독살범이라는 끔찍한 누명과 함께 궁궐의 엄격한 금기를 어긴 죄인으로 몰려 순식간에 의금부 나졸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고 거친 손에 이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답니다. 강산은 자신의 손을 뿌리치려는 연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졸들의 방해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 모든 비극이 최부숙수의 강교한 계략임을 직감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죠. 차가운 궁궐 바닥에 돌멩이들이 그들의 발에 거칠게 부딪혔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들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이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답니다. 그들의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의금부의 차가운 감옥에서 강산과 연하는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살을 찢는 채찍질에도 강산은 굳게 입을 다물었죠. 연하 또한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말은 묵살되었어요. 강산은 고통 속에서 연하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마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결심했답니다. 강산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모든 것이 저희 소행입니다. 제가 연하를 시켜 데비마마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강산은 거짓 자백했어요.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연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강산의 거짓 자백으로 연하는 출궁 조치를 강산에게는 참혹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연하는 그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 연하는 강산과의 마지막 면회를 허락받았어요. 피골이 상접한 강산은 힘없이 웃으며 연하야, 고개를 들어라. 나지막이 말했죠. 그는 품속에서 피 묻은 자신의 식칼을 꺼내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 칼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을 만들어 배고픈 아이들이 울지 않게 하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했답니다. 강산은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뺨을 어루만지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사랑을 전했어요. 연하는 흐느끼며 그에게 작은 손수건을 건넸고 강산은 그것을 품에 넣은 후 형장으로 향했어요. 이튿날 아침 한 줄기 햇살 아래 그의 목숨은 끊어졌답니다. 연하는 강산이 남긴 피 묻은 식칼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의 희생은 연하의 심장에 복수심과 새로운 희망을 동시에 심어주었죠.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강산의 목까지 살아내어 그의 유언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답니다. 연하는 과연 강산의 뜻을 이어받아 복수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궁궐에서 피 묻은 식칼 한 자루와 강산이 남긴 애절한 유언만을 가슴에 품은 채 쫓겨난 연하는 갈 곳이 정말 막막했어요. 차갑고 낯선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알 수 없어. 눈앞이 아득했다고 해요. 이 거대한 한양 땅에서 그녀를 반겨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강산의 마지막 부탁이 그녀의 심장을 지탱해 주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 강산의 억울함을 밝히고 말겠다는 다짐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빛이었답니다. 연하는 낡고 허름한 주막을 찾아 한양 저작거리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곳, 매캐한 냄새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궁궐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세상이었죠. 연하는 맨손으로 찢어지고 해진 천막을 고쳐매고 밤낮 없이 장작을 패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어요. 텅 빈 가마솥을 데우기 위해 끊임없이 불을 지피고 낡은 부엌칼을 갈면서 강산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피 묻은 식칼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답니다. 강산의 칼을 볼 때마다 그의 따뜻했던 손길과 다정했던 눈빛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그녀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사귀며 주막을 꾸려나갔어요. 어느 날 밤 주막 안은 스산한 바람 소리만 맴돌았어요. 그날도 손님은 없었고 쌀쌀한 기운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드는 듯했죠. 연하는 가만히 앉아 강산이 가르쳐 주었던 설탕 비늘 정가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솥에 물을 끓이고 맑은 설탕을 조심스레 넣었어요. 설탕이 녹아 투명한 시럽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강산과 함께 수락관에서 정가를 만들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죠. 섬세하게 재료를 다듬고 설탕물을 조심스럽게 입히는 연하의 손끝에서는 강산의 희생과 자신의 깊은 슬픔, 이 모든 불행을 초래한 세상을 향한 복수심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빚어진 정과는 보기에도 찬란한 비늘 모양이었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잊을 수 없는 달콤함, 끝에 쌉쌀하고도 애잔한 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고 해요. 그 맛은 마치 연하의 인생처럼 달콤함 속에 숨겨진 고통과 비극을 담고 있는 듯 했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 다음에는 그 특별한 맛에 이끌려 연하의 주막으로 하나둘 찾아왔어요. 좁은 골목길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고 수락관에서 온 천사라 불리는 연하의 이야기는 한양 바닥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답니다. 그녀의 정과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슬픔과 위로를 건드리는 듯 했어요. 정과를 맛본 이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잊고 있던 희망을 다시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연하는 손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강산의 유언이 점차
현실이 되어감을 느꼈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복수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한편 시간이 흐르고 궁궐에는 깊은 근심과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젊은 임금의 병세가 날마다 깊어져 수라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임금의 얼굴은 파리하게 질려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어요. 어이들은 연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조아렸고 데비마마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임금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자리에서 뒤척이다가 텅 빈 입안을 맴도는 쓸쓸함 속에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 옛날 수락관에서 맛보았던 설탕 비늘 정과 그 맛이 그립구나. 임금에게 그 정과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기억이자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는 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와도 같았다고 해요. 그 맛을 떠올릴 때마다 임금의 눈빛에는 잠시나마 생기가 깃들곤 했답니다. 바로 그때 젊고 총명한 이지훈 사관은 강산 대령 숙소 사건의 진실에 의문을 품고 뒤늦게 재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건 당시의 기록들을 밤새워 읽어내려가면서 이지훈 사관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직감으로 강산의 억울함을 느낀 이지훈 사관은 궁궐 안팎을 오가며 끈질기게 증거를 찾아다녔어요. 그는 궁 안의 소문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당시 증언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많은 이들이 입을 다물거나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지훈 사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개월에 걸친 집요한 조사를 통해 이지훈 사관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어요. 바로 강산이 독살당했을 때 사용된 독초가 일반 약재상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귀한 약재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죠. 그는 이 사실에 강한 의욕을 품고 미궁 속에 갇힌 진실의 실마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지훈 사관은 발품을 팔아 한양에 모든 약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고 약재상 주인들에게 끈질기게 캐물었답니다. 햇살 한 줌 들지 않는 어둡고 퀴퀴한 약재 창고에 먼지를 들이마시며 며칠 밤낮을 헤맨 끝에 마침내 수소문 끝에 한 낡은 약방에서 뜻밖의 기록을 발견했어요. 곰팡이가 피어있는 듯한 오래된 장부의 한 귀퉁이에 붓으로 쓰여진 최부숙수의 이름과 그가 구입한 맹독성 약재의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흐릿한 촛불 아래 그 글씨는 마치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그의 눈에 박혔답니다. 이지훈 사관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장부를 움켜쥐었어요. 강산의 결백과 최부숙수의 추악한 음모가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날 찰나였죠. 그의 심장은 북처럼 크게 울렸고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흘렀어요. 이 엄청난 진실이 과연 밝혀져 모든 이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힘에 의해 영원히 묻히게 될까요? 그 순간 이지훈 사관은
손에 든 장부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무거운 역사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젊은 사관은 밤낮 없이 강산 대령 숙수에 억울함을 파헤치기 위해 애썼다고 해요. 차가운 의금부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고 수락관의 모든 이들을 다시 만나며 작은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마침내 그는 최 부숙수가 강산 대령 숙수의 빈자리를 탐내 오랫동안 음모를 꾸며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답니다. 그것은 최 부숙수가 몰래 주고받은 서신들이었어요. 그 서신들에는 거짓 증언을 사주하고 강산 대령 숙수를 모함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생생히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충격적인 증거는 곧바로 임금의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젊은 사관이 내민 서신들과 상세한 보고에 점점 얼굴이 굳어갔답니다. 서신을 읽어 내려갈수록 임금의 눈빛은 격렬한 분노로 타올랐다고 해요. 이런 흉악한 자가 내 궁궐의 수락관을 더럽혔단 말인가. 임금의 목소리는 궁궐 전체를 뒤흔들 듯 우렁찼어요. 최 부숙수는 임금 앞에 끌려왔을 때도 뻔뻔하게 발뺌했어요. 하지만 젊은 사관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지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최 부숙수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임금은 즉시 최 부숙수를 가장 먼 변방으로 유배 보내라는 엄한 명을 내렸어요. 그의 요리 인생은 물론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이와 동시에 임금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강산 대령 숙수의 관직을 복구하고 그의 명예를 다시 높이 회복시켜 주었어요. 궁궐 대전의 모든 신료가 모인 가운데 임금은 강산 대령 숙수의 충심과 뛰어난 요리 실력을 칭송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해요. 수락관 나인들은 물론 온 궁궐의 백성들까지 강산 대령 숙수의 억울한 죽음에 뒤늦은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어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궁궐에 공기는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면서 따스한 슬픔으로 바뀌는 듯 했어요. 얼마 후 임금은 우연히 한 신하를 통해 연하가 궁궐 밖 작은 주막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백성들의 입소문을 타고 그녀의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궁궐 안까지 전해진 것이었죠. 임금은 강산 대령 숙수에 대한 미안함과 연하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마음이 복잡했다고 해요. 그는 곧 사람을 보내 연하를 궁궐로 다시 불러들였답니다. 임금의 사신은 정중하게 연하에게 다시 수락관의 최고 숙수가 되어달라고 청했어요. 연하의 주막에 임금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 주막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고 해요. 소박한 밥상에 앉아있던 연하는 사신의 등장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산 대령 숙수와의 마지막 순간들과 궁궐에서 겪었던 뼈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사신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사신날이 저를 찾아주신
임금의 성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궁궐의 법도에 갇혀 임금님만을 위한 요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가슴팍을 살짝 쓸어내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배고픈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강산 대령숙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연하의 진심 어린 말에 사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연하의 눈빛에서 확고한 신념과 고귀한 뜻을 보았다고 해요. 사시는 더 이상 연하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궁궐로 돌아갔답니다. 연하는 강산 대령 숙수가 남긴 피 묻은 식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해요. 그 식칼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강산 대령 숙수의 유언이자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정표였어요. 그녀는 주막의 작은 공간을 확장하여 강산 요리학당이라는 이름의 요리학당을 세웠답니다. 학당은 금세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어요. 아침 일찍부터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갖가지 재료의 향긋한 내음이 학당 주변을 감돌았다고 해요. 연하는 이곳에서 강산 대령 숙수의 요리, 철학을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다라는 강산 대령 숙수의 가르침을 연하는 제자들에게 손수 시연하며 정성껏 전했답니다. 제자들은 연하의 열정적인 가르침과 강산 대령 숙수의 깊은 뜻에 감동하며 훌륭한 요리사로 성장해 갔어요. 학당의 한편에는 언제나 굶주린 이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연하는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구수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만들어 대접했어요. 또한 아픈 사람들에게는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이 되는 음식을 선사하며 그들의 쾌유를 빌어주었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탄생한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였어요. 백성들은 연하를 수락관에서 온 천사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해요. 연하의 얼굴에는 이제 궁궐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연하의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삶의 흔적이 새겨졌어요. 어느 추운 한겨울밤 연하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가르치고 요리했던 학당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해요.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강산 대령 숙수의 식칼처럼 뜨거웠던 삶의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연하가 눈을 감던 바로 그 순간 매서운 한파로 앙상한 나뭇가지뿐이던 궁궐 수락관에 마당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어디선가 하얀 나비 한 쌍이 소리 없이 날아올랐답니다. 그 나비들은 눈송이처럼 가볍고 우아하게 겨울밤 하늘을 유영하더니 이내 하늘 높이 아득하게 사라졌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잠시 멈춘 듯 고요함 속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고 해요.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현상은 순식간에 온 궁궐과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그 하얀 나비 한 쌍이 바로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강산 대령 숙수와 평생 그의 뜻을 이어 살았던 연화의 영혼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비로소 영원한 자유를 찾아 하늘로 날아오른 것이라고요. 그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화와 강산, 대령 숙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진정한 요리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한 궁궐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영원히 빛나고 있어요. 우리는 연화의 삶을 통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감동으로 남아있을 거예요.